신인간혁명 제26권 이케다 다이사쿠 분신. 큰 독수리는 날아올랐다. 힘차게 날갯짓 소리를 울리며 눈부신 승리의 하늘로 높이 높이 더 높이 투쟁하는 마음의 환희는 끓어오른다. 저 정상을 넘으면 새로운 내일이 기다린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자, 나아가자. 행복의 행진을 시작하자. 광포 제2장의 지부제는 당당하게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부제가 확실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날갯짓을 멈출 수 없었다. 신이치는 필사적이었다. 1978년 1월 26일 에히메 가가와 나라의 지도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신이치는 이튿날 27일에는 도쿄 스기나미구 호난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기나미 문화회관을 방문했다. 지부제 시작에 즈음하여 전국에서 열리는 지부 결성대회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다. 스기나미에는 초창기 12개 지부 시절에 스기나미 지부가 있었고 기요하라 가스가 초대 지부장이었다. 12개 지부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지부장이었고 출발 당초에는 여성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한 지부였다. 하지만 이윽고 창가학회의 중액이 되는 다채로운 남성 리더가 육성되었다. 신이치가 도쿄의 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하기로 한 까닭은 도쿄를 그 중에서도 야마노테를 강화하는 일이야말로 광포 제2장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초창기 학회는 주로 시타마치를 중심으로 광선유포를 확대했다. 개방적이고 이웃과의 교류도 활발한 시타마치는 서로 유대도 강하고 광선유포의 진전도 빨랐다. 그에 비해 야마노테는 집의 구조부터가 대문으로 막혀있는 주택이 많아 자칫 인간관계도 희박해지기 쉽고 혼교를 추진하기에도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불법 유포의 새로운 길을 열지 않으면 수도 도쿄의 미래는 닫혀버리고 만다. 냉엄한 조건,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어느 지역에도 있다. 창제 근본으로 지혜를 짜내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곳에 광선 유포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사자의 사명이다. 스기나미고 남동부에 있는 호난지부는 호난 1초매, 2초매와 와다 1초매, 2초매 일부를 포함한 지역으로 간조 7호선을 따라 형성된 주택가와 상점가로 이루어져 있다. 나카노구와 시부야구 그리고 세타가야구와 맞닿아 있고 젠푸쿠 지강과 간다강이 지부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회원 세대 수는 480여 세대로 배불러 현재 지구 9개나 되는 큰 지부였다. 모두가 광선유포를 확대하자는 의욕에 불타 지지난해 1976년에는 72세대를 지난해 1977년에는 75세대 혼교를 달성했다. 1월 11일이었다. 신주쿠구에서 열린 도쿄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스기나미장 사에키 겐지의 모습을 보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가능하다면 도쿄에서 열리는 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스기나미에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사에키가 곧바로 대답했다. 있습니다. 호난 총블록인데 회원이 500세대 가까이 되는 큰 조직입니다. 모범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지금까지 최대로 열심히 한 곳에 참석해 모두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꼭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이키는 생각지도 못한 낭보에 뛸 듯이 기뻤다. 그 뒤 학회본부와 연락을 하면서 개최일을 1월 27일 저녁으로 정했다. 이날이라면 야마모토 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이다. 27일이라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지부 결성대회가 된다. 신이치의 참석 여하를 불문하고 그 성패는 전국의 지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떤 일이든 처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 전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등산가 라인홀트 메스너가 이렇게 말했다. 첫 걸음이 마지막 한 걸음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한 걸음도 첫 걸음에 달렸다. 사이키는 호난 총블럭의 총블럭장을 비롯한 간부에게 전했다. 회장 야마모토 선생님이 스기나미구의 지부결성대회에 참석하겠다고 하셔서 호난 총블럭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1월 27일 저녁으로 정했습니다. 선생님이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블록장도 총블록위원도 기쁨과 긴장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저마다 말했다. 정말입니까? 긴장 뒤에 몸이 떨립니다. 반드시 지부 결성대를 대성공시키겠습니다. 18일 저녁 사이키가 참석한 가운데 대블록 간부 협의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이번 지부 결성 대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대회라고 발표했다. 장소는 스기나미 문화회관 대강당으로 정했다. 6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강당이다. 지부의 세대수를 웃도는 수를 결집하지 못하면 썰렁한 회합이 되고 만다. 이날 모인 대블록 간부는 좋다. 크게 결집해서 전국의 선구로서 부끄럽지 않은 지부 결성대회로 만들자고 굳게 결의했다. 대회 당일까지 이미 열흘도 남지 않았다. 더구나 29일에는 임용시험이 실시된다. 대블록 간부 대부분이 거의 날마다 응시자와 공부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다. 그 속에서 도전하는 결집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불타고 있었다. 각 대블록마다 간부가 모여 누구를 만나 연락하고 격려할지 등을 상세하게 정했다. 그리고 시간을 마련해 멤버와 대화하면서 지부 결성대회의 회의를 호소하고 끝까지 제목을 부르고 활기찬 모습으로 참석합시다 라고 외쳤다. 이를 추진하려면 대강이 정해진 다음에는 일 하나하나에 대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애매함을 남기게 되면 거기에서 파탄이 생기고 만다. 세심하고 빠짐없는 대응, 작은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노력 속에서 계획이 성취되는 법이다. 1월 23일 스기나미 문화회관에서 본부 간부의 재청취가 끝난 뒤 각부의 대블록장이 모여 호난지부 결성대회 성공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부가를 만들어 발표하는 일도 결정되었다. 결성대회는 나흘 뒤였다. 먼저 작사에 들어간 유지들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고민했다. 가사에 호난지부라는 이름을 넣으면 어떤가, 자담회의 모습도 넣으면 좋겠군 등으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가사에 걸맞는 단어를 좀처럼 잘 뽑아내지는 못했다. 가사는 이튿날까지 완성해야 했다. 이리저리 지혜를 짜냈지만 결국 2절밖에 짓지 못했다. 시간이 없군. 2절로 끝나는 노래로 하자고 정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탁월한 영단이었다. 이튿날 저녁에는 음대를 졸업한 여자부원이 밤새 작곡하고 25일 저녁부터 합창 연습에 들어갔다. 각 대블록에서는 지부 결성대회 참석을 활발하게 독려하면서 임용시험 응시자도 함께 챙겨 나갔다. 그리고 전 지역에서 결성대회의 대성공을 기원하는 창제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지부 결성대회 당일인 1월 27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오후 4시 반에 스기나미 문화회관에 도착하자마자 지부의 대표에게 증정하려고 전통 종이에 우강, 벚나무, 벚나무, 빛, 벚나무 등이라고 휘호했다. 일찍부터 문화회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호난지부 간부들은 신이치가 도착하자 모두 꿈을 꾸는 듯하여 자신의 볼을 꼬집고 싶을 정도였다. 다음은 어디까지 결집할 수 있느냐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제목을 부르면서 합창단 등의 리허설 상황을 둘러보았다. 모두 온 힘을 다 쏟았다고 실감했다. 하지만 안심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안심은 방심을 낳고 방심은 실패를 낳기 때문이다. 단연코 승리하겠다는 일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은 신중해지는 법이다. 참석자들이 오후 5시 반 전부터 스기나미 문화회관으로 잇따라 모여오기 시작했다. 6시가 되자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환한 표정에 붉게 상기된 얼굴로 눈동자를 빛내고 있었다. 6시 30분 사회자가 활기찬 목소리로 식순과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리고 곧바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소리가 나더니 신이치가 모습을 나타냈다. 와 하는 환성과 함께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금부터 호난지부 결성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청년이 외치듯이 선언했다. 신이치를 중심으로 근행이 시작되었다. 그는 힘껏 기원했다. 호난지부의 모든 동지가 공덕과 복운에 감사하기를, 지역이 번영하고 크게 발전하기를, 그리고 전국의 각 지부가 활기찬 대전진을 개시할 수 있기를. 근행을 마치자 여자부 대표가 깊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이치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잘 받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스기나미장 사이키 겐지가 축하 인사를 발표하고자 단상 앞에 섰다. 감격해서인지 목소리가 격양되었다. 야마모토 선생님을 모시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최하는 희망으로 빛나는 지부 결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호난정 블럭은 호난 지부로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의 깊은 결성대회에 모인 우리는 넘치는 결의와 초창기의 숨결로서 전국 모범의 지부를 구축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부회장 야마마치 히사야가 호난지부 지부증을 지부장에게 전달했다.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이치가 말을 건넸다. 부탁합니다. 나는 지역 사람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일본 제1의 지부를 만들자고 마음 깊이 맹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맹세는 전진을 향한 비결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주옥 같은 말이다. 지부증을 수여한 야마마치는 호난 지부 결성 대회의 이 모습은 세이쿄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리라고 생각하므로 전국의 동지를 위해 호난 지부가 어떤 지부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라고 서두에 말한 뒤 호난 지부의 개요를 말하기 시작했다. 참석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광포 제2장의 선봉에 선 지부라는 자긍심을 되새겼다. 야마미치는 호난 지부의 위치와 풍습, 환경, 지부 간부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지부가 발표 순서가 되었다. 노래를 부르는 호난 벚꽃 합창단은 이날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여자부, 장년부, 남자부, 대학부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이었다. 환희에 바람에 몸도 가볍게 고뇌하는 벗에 길 열어. 지부가는 벗 한 사람 한 사람과 동거하고 격려하면서 지역에 공덕의 꽃을 피우려는 호난 가족의 기계가 가득했다. 또 밝은 웃음이 번지는 좌담의 광경도 생생하게 그려냈다. 열창은 지부 결승의 기쁨을 증폭시켰다. 그런데 노래가 2절밖에 없어서 합창은 2분도 채 안 되어 끝나고 말았다. 신이치는 모두가 바쁜 가운데 지부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3절까지 작사할 시간은 없었겠지 하고 생각했다. 교학시험 공부와 지부 결성대회 결집, 또 여러 가지 준비도 있었다. 그 속에서 지부가를 만들려고 애쓴 사람들의 고심을 신이치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었다. 틀림없이 선구라는 긍지에 불타며 난관을 물리치고 도전했을 터이다. 신이치는 합창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말했다. 멋집니다. 간결하고 산뜻해서 좋습니다. 짧아서 외우기도 쉽고 부르기 쉽군요. 그야말로 신시대의 선구적인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고를 알고 노력을 안다. 이야말로 리더가 갖춰야 할 최고 제1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식수는 지부장 포부 발표로 이어졌다. 초대 호난 지부장으로 임명된 다카스기 미스노리입니다. 다카스기는 지부의 이름인 호난이라는 지역의 유래를 먼저 설명한 뒤 목소리를 쥐어 짜듯이 하면서 외쳤다. 이 호난의 땅에 그 어떤 삼장 사마가 다투어 일어난다 해도 제가 있는 한 반드시 그 장마를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묘법의 빛이 빛나는 적광토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쪼록 안심하고 학회 활동에 진력해 주십시오. 신이치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탁 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지부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말했다. 지부장은 신이치를 보면서 가볍게 인사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지부에는 변호사, 국제적인 은행원, 프로골퍼, 그리고 세탁소 주인, 두부가게 주인, 라면가게 주인도 있는 등 그야말로 제제다사입니다. 신이치가 여기서 또 굉장합니다. 라고 소리쳤다. 지부장은 예! 하고 대답하고 원고를 계속 읽었다. 현재 우리 지부는 약 500세대로 이루어진 대가족이지만 저는 모든 가정의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모토를 내걸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토는 바로 단결, 절복, 인재입니다. 각 부가 서로 잘 이해하고 특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홍교 확대를 위해 단결력을 발휘하여 스기남이 아니 전국에서 광선유포의 선구가 되겠습니다. 또 힘있는 인재 육성과 배출에 온 힘을 기울여 도전하겠습니다. 자, 호난지부 여러분, 일본 제1의 사이좋은 호난 창가 가족을 모토로 환희의 대전지를 전개합시다.
신이치는 그 말대로 사이좋게 전진하기를 바랐다. 사이좋은 조직에는 단결이 있고 격려가 있다. 웃음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리고 승리가 있다. 결성대회는 부인부 대표의 포부 발표 등으로 이어지고 아키즈키 에이스케 부회장의 인사로 이어졌다. 아키즈키는 초창기 스기나미 지부의 출신이다. 아키즈키는 초창기 지부가 강했던 까닭은 각자가 홀로 서는 정신을 관철하고 용기 있는 실천을 전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창기 동지들은 홀로 일어서서 벗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홍교했습니다. 그리고 좌담회가 열리게 되고 조가 생기고 반이 생기고 지구로 발전해 새로운 지부가 결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 창각회 역사입니다. 조직은 만들어져 있던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만들어낸 것이다. 거기에는 모두에게 광포 개척의 주체자라는 자각이 있었다. 주체자가 되느냐, 수동적인 자세로 있느냐,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념 여하가 광선유포의 일체를 결정짓는 법이다. 아키즈키는 이어서 말했다. 또 당시 회원은 모두 이름 없는 서민이었습니다. 병이나 가난으로 괴로워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을 알게 되었고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심을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은 그러한 분들을 인재로 육성하려고 열심히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열의와 확신에 감동한 신입 회원은 신심에 전력하게 되었고 광선유포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괴로워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잇따라 절복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멋지게 소생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환희하면서 불법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고 더 한층 공덕의 실증을 나타냈습니다. 초창기의 이 정신을 바탕으로 지부장, 지부 부인부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지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가족처럼 상담해주기 바랍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인재를 육성시키기 위해 노고의 땀을 흘립시다. 모두를 위해 열심히 기원할 때 가장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드디어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다. 그는 맨 먼저 지부가를 합창한 멤버에게 시선을 보내면서 말했다. 내가 달고 있는 흉장을 합창단에게 드리겠습니다. 장례를 뒤흔드는 듯한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이치의 곁에 있던 간부가 흉장을 들고 합창단에게 갔다. 박수 소리가 멈추자 신이치는 오늘은 박수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호난 지부의 결성을 축하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고 대해의 물도 한 방울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열린 이 지부 결성대회도 광선유포의 새로운 한 걸음을 새기는 말이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일생성부를 목표로 나아가는 공덕 넘치는 여러분의 전진이 참으로 믿음직스럽습니다. 10년 뒤의 모습이 참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지부 조직의 의의를 언급했다. 대부분의 단체에는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본부가 있고 기업에도 본사나 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장소로서 이를테면 지사와 지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 지부는 본부의 출장소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위해 그곳에서 열심히 실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본부와 동등한 책임과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학회 본부가 전국의 중심일지도 모르지만 자각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부는 지역의 학회 본부라고 정하고 각자가 지역에서 불법을 세우고 전개했으면 합니다. 찬성하는 분, 예! 하고 모두 손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예의상 손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웃음이 번졌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어깨가 결리니 건강을 위해서는 가끔 손을 드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이 터졌다. 신이치는 자칫 긴장하기 쉬운 모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었다. 작은 배려가 커다란 전진의 윤활유가 된다. 신이치는 웃음으로 모두의 긴장감이 풀리자 어이고전의 한 구절을 배독했다. 불법은 우리들의 머리는 묘이고 목은 호이며 가슴은 렌이고 배는 개이며 발은 쿄니라. 이 오척의 몸이 묘호랭개쿄의 오자이니라. 어서 716조라고 설합니다. 우리 자신이 묘호랭개쿄의 당체입니다. 또 발은 쿄라고 했는데 덧붙여 말하자면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이곳을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본유 상주의 국토라고 받아들여 반드시 이 지역을 광선유포하겠다.
행복의 꽃밭으로 만들겠다고 정하고 씩씩하게 행동을 일으킵시다. 그 결의와 실천이 없으면 그곳에 몇십 년을 살아도 광선유포는 진척되지 않습니다. 초창기 동지는 학회에 대한 지역의 견해나 평가가 냉엄하면 냉엄할수록 투혼을 불태워 왔습니다. 박해에도 동요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홍교했습니다. 그래서 광선유포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고 모두가 큰 공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희와 희망이 가득 넘칠 수 있었습니다. 광포 제2장인 지금 더욱 새로운 그 기상을, 기계를, 결의를 불태우기 위한 지부제입니다. 명칭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결의에 불타는 눈으로 신이치를 보았다. 그의 말이 모두의 마음에 깊이 깊이 스며들었다. 광선유포라고 해도 어딘가 먼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있습니다. 가정 속에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유대 속에 있습니다. 창가라는 버부의 연대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 모범적인 광포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발밑부터 다지자. 이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밑을 다지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조직도 결국 사상 누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신이치는 이 호난지부 결성대회 회합 장소에서 전국의 지부장, 지부 부임부장 그리고 모든 동지에게 외치는 심정으로 계속 이야기했다. 다음은 공덕을 받는 신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심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덕이 있습니다. 한편 겉으로는 열심히 신심에 진력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타성에 빠져 불도 수행에 진지하게 힘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덕은 없습니다. 타인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불법의 인과 이법은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쉽게 사람을 비판하거나 질투하는 습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습성은 자신이 꾸준히 쌓은 복운을 없앨 뿐 아니라 마음을 어둡게 하고 생명을 무겁게 합니다. 더 나아가 광선유포의 단결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요컨대 자신을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맙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선의와 상찬 그리고 응원하는 자세로 대하고 불도 수행에 힘쓴다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기에 인생이 즐겁다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실은 거기에 인간혁명의 모습이 있고 행복의 실상도 있습니다. 처지나 역직이 어떠냐로 행불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인생의 간부들은 승부는 그 분실에 1년이나 2년으로 드나들면서 정해지지 선생님의 않습니다. 지도를 진지하게 보았습니다. 평생입니다. 따라서 결코 무리해서 발돋움할 필요도 없고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평범해도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답게 절복 정신을 불태워 착실하고 담담하게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소원 만족의 경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은 지도부 선배와 함께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불도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불법을 위해, 동지를 위해 땀을 흘리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대화하는 속에 최고의 환희와 충실과 생명의 약동이 있다. 인생의 최대 보람과 행복이 있다. 호난지부 리더들은 생각했다. 우리는 전국의 지부장, 지부 부임부장을 대표해 야마모토 회장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있다. 이보다 더한 영예는 없다. 신이치가 웃음을 띠고 지부장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지부의 중심자라고 해서 훌륭하게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이면 됩니다.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은 모두 지부원의 좋은 형이 되고 좋은 언니가 되어야 합니다. 또 현장과 구장, 현 부임부장과 구 부임부장은 좋은 큰형, 큰 언니가 되어 주십시오. 불법은 화합승을 설합니다. 화합승은 출가해서 불도 수행에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데 현대로 말하자면 창가 가족이고 불법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어번존스라에서 신심의 혈맥으로 맺어진 구원의 형제입니다.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은 그 소중한 불자인 남동생과 여동생을 보살펴 광선유포의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 주십시오. 그 속에 자신의 성장도, 인간 혁명도, 행복도 있다고 확신하고 사자 분신의 투쟁을 시작합시다. 끝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축복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쁨과 결의의 큰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신이치는 자신이 받은 꽃다발을 들고 참석자 속으로 들어갔다.
환성이 일고 모두가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신혜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강당을 걷다가 작은 몸집에 안경을 쓴 전통 의상 차림의 노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님, 잘 오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겠습니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고 들고 있던 꽃다발을 노부인에게 건넸다. 다시 환성이 번졌다. 모든 힘을 쥐어짜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격려하자. 이것이 리더의 마음이다. 꽃다발을 받은 노부인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띄우며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노부인 뒤에는 남편인 듯한 안경을 쓴 백발의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자, 소리 높여 학회가를 부르면서 광포 제2장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호난지부가 그 선두에 서야 합니다. 신이치가 외치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인간혁명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어서 피아노 음률이 울려 퍼졌다. 이윽고 대합창이 되었다. 너도 서라. 나도 선다. 광포의 천지에 혼자서 선다. 신혜치도 노래했다. 우리 호난지부 동지여 일어서라 라고 외치는 심정으로 함께 합창했다. 제목 3창을 한 뒤 신혜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아무쪼록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손을 흔들면서 퇴장했다. 밖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지부를 건설하겠노라는 투혼이 뜨겁게 불타올랐다. 이날부터 호난 지부는 대전진을 시작했다. 간부들은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 격려하러 뛰어다녔다. 어떤 사람은 세교 신문에 실린 지도와 체험담을 공책에 오려붙여 옆에 끼고 다니면서 상대에게 맞는 내용을 발췌해 열심히 격려했다. 또 어느 대블럭에서는 장년부원이 서로의 신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블럭장과 블럭장들이 중심자가 되어 그룹을 몇 개 만들었다. 신입회원으로 구성된 뉴파워그룹, 건축관계자로 구성된 건설그룹, 영장년부를 대상으로 한 젊은 사자그룹, 초창기에 입회한 사람들의 모임인 초창그룹, 단지 거주자의 모임인 단지마루 그룹 등이다. 공통되는 고민 등도 기탄 없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층 더 강하게 단결해갔다. 결의는 지혜로 되고 실천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전진할 수 있다. 중도 반단이면 언제나 실패한다. 이 말은 야마모토 시니치가 청년 시절부터 깊이 가슴에 새긴 나폴레옹의 잠언이다. 신이치는 지부제를 도입한 이상 그것이 본격적으로 작동해 훌륭한 성과를 낼 때까지는 결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마음속 깊이 정했다. 신이치는 도쿄 스기나미구의 호난 지부 결성대에 참석하고 이어서 1월 30일에는 다치카와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 도쿄 지부장회에 참석했다. 이 지부장회는 임명식이 되는 회합으로 제2 도쿄의 모든 지부장, 지부 부인부장과 청년부, 지부 남자부장, 지부 여자부장이 참석했다. 그는 지부간부의 출발에 즈음해 올바른 리더의 자세를 말하자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교합과 신심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하루 전 신이치는 다치카와 시내 임용시험장의 응시자를 격려하러 찾아갔다. 응시에서 시험을 돕는 진행요원을 위로한 뒤 응시자를 지켜보듯 조용히 각각의 교실을 둘러보았다. 어떤 청년이 답이 잘 생각나지 않자 연필을 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그곳에 웃음을 띤 신이치의 얼굴이 있었다. 신이치가 괜찮네, 괜찮아 라고 말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청년의 어깨를 툭 쳤다. 청년은 기운을 되찾았는지 힘있게 답안지를 써 내려갔다. 신이치는 시험장 복도에서 지역 간부라는 장년부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장년부원이 이렇게 말했다. 제가 공부를 가르친 사람들도 이번에 임용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도 반환하고 함께 공부했는데 합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년부원은 뜻을 굳힌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보고했다. 선생님, 저는 15일에 실시된 상급 시험에 응시했는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괜찮습니다. 시험은 앞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임용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후배를 육성하고 있는 실천교육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존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급시험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지요. 다음 기회에 붙으면 됩니다.
아니 그 다음이라도 더 뒤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서를 읽자, 불법을 배우자, 교학을 연찬하자고 정하고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해치는 그 장년보원과 악수를 나눴다. 신해치는 제2도쿄 지부장회에서 그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교학의 해, 제2의 해를 맞이해 상급시험과 임용시험을 실시했는데 상급시험에서는 각 현, 구, 그리고 지역 간부 중에 불합격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명한 간부이면서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교학부가 엄정하게 채점하므로 이것만큼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교학에 정통한 사람이 간부이고 물론 간부 여러분이 교학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후배의 신행 그리고 교학 지도에 온 힘을 쏟아야 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던 분도 많습니다. 어번저는 그 점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합격했다고 낙담하거나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많은 후배를 교학시험에 합격시키고 육성시켰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또 그것이 위대한 공덕이 된다는 점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또 합격한 후배 여러분은 자신의 공부를 봐주다가 불합격한 선배를 존경해야 합니다. 또 그 선배에게 최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유대가 생기고 그 마음이야말로 불법이고 신심입니다. 학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단결도 감사해서 생기는 법이다. 교학시험은 각자가 얼마나 교학 연찬에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고 나아가 의욕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여 신심을 심화, 성장시키려고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부는 그 기회를 더욱 유효하게 광선유포의 전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것이 간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후배를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더 한층 분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선배 간부가 자기 일처럼 손을 맞잡고 기뻐하면서 격려한다면 얼마나 많은 의욕이 생기겠는가. 반대로 선배가 칭찬도 격려도 하지 않고 모른 채 한다면 후배는 크게 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것은 교학시험뿐만이 아니다. 인재육성그룹의 멤버가 된 사람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함께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점은 교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인재육성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실적은 있지만 표창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을 격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조직은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무엇인가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리더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분들을 신속하게 격려해야 한다. 그 점을 잊으면 결코 안 된다. 만약 그 점을 잊는다면 조직주의에 안주하게 되고 머지않아 조직에서 인간성이 사라지게 되고 만다. 그리고 조직은 차가운 관료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 점을 깊이 우려한 신이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말했다. 교학시험에 합격한 간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함과 함께 합격만으로는 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치는 내성인의 불법은 사입니다. 날마다 달마다 광선유포를 위해 땀투성이가 되어 실천해야만 성불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유해유신이지만 유해무신의 사람보다 무해유신의 사람이 훨씬 더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